안녕하세요. 부회좌표 김호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서울 재개발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연임을 하게 됨으로써 서울시장 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재개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 투자를 진행 못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집을 잘못 샀을 때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말 좋은 투자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2년 재개발 투자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현재 서울 재개발 시장 열기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서울은 현재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수요자층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택지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낡고 허름한 동네를 갈아엎어서 새 아파트를 짓는 정비 사업만이 공급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중위권이라고 했을 때도 신축 아파트 기준 20억은 우습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 20억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규제까지 있습니다. 20억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 받으면 4억 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내 돈 16억이 있어야지 20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될 만한 곳에 선점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업을 선점 투자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많이 들어오셨죠? 여기에 플러스로 역세권 시프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세 사업이 현 서울시장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자,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이 두 사업으로 지정이 됐거나 지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가 서울에 400개 이상이 존재를 합니다. 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면 방향성이 바뀌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정권이 유지되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을 준비하고 있던 사업지가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정책의 연속성을 통해서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업지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선점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처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면서 리스크가 없는 이 시점이 확실한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서울 재개발 사업은 속도전이 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을 하게 됨으로써 공급책을 발표를 했는데 31년까지 31만 호의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말은 인허가 단계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속도 자체를 더 빨리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기존에 진행하던 신속통합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 있는 대상지 지정까지의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후 진행되는 사업은 신통기획 2.0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전반부에 있는 지원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후반부에 있는 인허가 절차 또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기간을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신통기획 2.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신통기획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자,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진위 생략. 자, 말 그대로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연번 동의서를 받아요.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게끔 먼저 시작을 합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동의서를 한번 더 걷어요. 자, 그 이후에 동의율이 75% 달성이 되면 비로소 조합이 설립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만듦으로써 2에서 3년 정도는 단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각각 진행되던 단계였어요. 이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자,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몇 층까지 만들어지고 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과 협의를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구간 자체에서도 10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자, 양평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관리처분 인가를 가는 그 구간 자체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어떤 동호수를 받고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지어지는 단계인데, 자, 여기도 똑같이 조합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지체될 수 있는 구간 자체를 병합해서 동시에 처리를 함으로써 그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AI를 도입을 해서 사전에 검증 단계 약 27개의 항목이 있는데 20-30명의 사람이 일일이 다 검증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려가 되고 다시 또 검증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반복이 됐었어요. 거기서 또 지연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AI를 도입을 해서 사전에 검증을 시키고 반려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을 줄이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신통기획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재개발 기간 자체가 18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신통기획 2.0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기간 자체가 12년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재개발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도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이 좋은 시기에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중과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을 더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주택도 있습니다. 바로 신축 소형주택인데요. 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어야 돼요. 또 최초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조건에 맞으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존 주택이 있고 추가로 하나의 주택을 더 샀다라고 치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의 세금을 냅니다. 2주택이 되면서 8.4%로 세금이 확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 하는 주택을 샀다라고 칠게요. 자, 1주택이었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정도 내요. 근데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하지만 기존 주택이 하나가 있고 신축 소형 주택을 다음 주택으로 샀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계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을 갖고 있지만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취득세가 500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3,5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고 이 세제 혜택을 꼭 챙겨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27년 12월 31일 이후로는 끝이 납니다. 지금 현재 속도전으로 가고 있으면서 세제 혜택도 받아가시려면 남아있는 2년 안에 투자를 꼭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재개발 시장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기 언제 또 올까요? 자, 지금 서울시와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 또 거기에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31년까지 31만 호의 착공을 하기 위해서 속도전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하지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 4년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4년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가는 방향이 보이는 시기에 뭐하든 신속통합기획이든 나의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구역을 찾다가 지금 이 4년을 놓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3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로 시작이 됐는데요. 공급책으로 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현 시장이 만든 사업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반부만 지원하던 사업에서 후반부 인허가 절차까지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요. 전체적인 기간은 대폭 단축될 겁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종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중과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신축 소형 주택이었죠. 자, 이 혜택 자체가 27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 임기 4년, 그 4년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기간 안에 꼭 어디든 나에게 맞는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세미나를 통해서 디테일한 정보와 전략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회자표 김호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